자, 반갑습니다. 포스코디스 주주님들. 자, 추석 끝나고 거의 뭐 한 6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차트를 그려나가고 있는 포스코홀딩스가 보여서 저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홀딩스 같이 브리핑 드릴 건데, 우리가 포스코홀딩스를 알기 전에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죠. 어제 새벽에, 아니죠. 정확히 한국 시간은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미국 FOMC 발표가 났죠. 결국에 얼마나 인하했습니까? 0.5% 인하를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난 영상에서 0.5bp 인하를 하게 되면 시장이 불안해할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도 뒤에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0.5%를 인하를 했긴 하지만 지금 주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거,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좀 상승 하락 마감을 반복하다가 오늘은 결국에 밑꼬리를 좀 만들어 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코스피도 약간은 밑꼬리를 만들긴 했지만 뭐 살짝 아쉬운 결과를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추세를 살짝 전환을 해가려고 하는 타이밍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오늘 브리핑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올해 첫 금리 인하가 드디어 실시가 됐죠. 자, 새벽에 연준에서 금리 50bp 인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 지수들은 혼란 이후에 음전 마감을 했어요. 원래 이게 차트라고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음전 마감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전에 제가 50bp 인하를 하게 되면은 이 시장이 안 좋게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서 좀 무마를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연준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없다. 이 점도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시행하고 그리고 앞으로 10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 1월, 2월 이렇게 쭉 있을 거잖아요. 그 일정에 맞춰서 몇 포인트 인하할 거다라는 그런 확률을 다다다닥 적어놓은 그 점도표가 있습니다. 자, 그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지표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런 50bp 인하가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인하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판단했을 때 50bp 인하를 하게 되더라도 뭐 경제적으로나 시장적으로나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낮췄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서 안정세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시장 분위기는 좀 어떻냐를 좀 살펴봤는데, 뭐 미국은 좀 보합권 플랫하게 좀 마감을 했었죠. 근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하락폭은 시초에 좀 확대가 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막 한 4, 5% 개파락을 시작하고 막 그렇게 좀 혼조세로 시작을 했는데, 2차 전지는 플랫한 수준이에요. 약간 좀 평이했습니다. 뭐 1% 내외로 어느 정도 뭐 시초가에서 어제 전일 고가에서 시작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보여줬었고,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가 어디입니까? 바이오 섹터죠. 바이오가 R&D 연구개발 쪽에서 많이 이제 부채를 끼고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최대로 수혜받는 데는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좀 많이 강했어요,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장중 반도체가 급락을 하면서 이 지수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죠. 시장을 풀로 보신 분들은 오전에 지수가 하락하는 그 기울기를 아실 겁니다. 시장 지수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빠져나온 수급이 어디로 갔냐? 바이오로 들어갔습니다. 알테오 어제 오늘 신고가 썼죠. 바이오 쪽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반도체는 하락폭이 많이 컸는데, 다른 종목들, 다른 종목들이 하락하는 그런 체감 지수는 되게 막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거의 뭐 보합 수준에서 약간 흘러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약간 요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또 보니까 외국인은 코스피 선물 1.1조 가량 매도를 했어요. 근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2,700억 원 정도를 매수하면서 약간 양시장의 균형을 좀 맞춰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그나마 나은 게, 현물은 매도를 했지만 선물을 매수했다는 거는 현물 지금 당장은 내려갈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추가로 상승할 것 같아. 미래 시점에서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 상승할 것 같아라고 해서 이렇게 역으로 해지용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현물 매도하고 선물도 같이 매도하면은 더 이상 한국 시장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부 던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단 선물을 매수했다는 거는 그나마 이제 미래 시점에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지금 현물 시장 매도의 해지용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1.6%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수 하방 같은 경우에는 압력이 좀 제한이 됐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좀 밑꼬리로 지수 반등을 좀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같이 보게 되시면, 자, 분봉으로 보면 굉장히 하락폭이 컸었어요. 오늘 몇 퍼센트까지 내려갔더라? 오늘 저가 11%, 마이너스 11% 찍으면서 지금 절반 정도 가까이 복구를 해줬는데, 나중에 시간 외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반도체도 다시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를 좀 반전하는데 좀 도움을 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뭐 반도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포스코홀딩스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가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시장에서 말하는 결론은 뭐냐면, 시장에서는 이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까지는 잔존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침체에 대한 확인을 금리 인하 수준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하려고 했는데, 제롬 파월을 선에서 적절하게 좀 막고 있는 모습처럼 좀 보이고요. 그리고 경제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말에 금리의 적절한 수준이 한 4.4%. 그러니까 연말까지 한 3개월 남았으니까 4. 지금 5%, 딱 5%거든요. 그럼 4.4%면은 못해도 뭐 한 0.5% 한 번 인하하든가 아니면 0.25% 두 번 인하하든가 뭐 이 정도가 좀 남아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2025년 말에는 3.4%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럼 올해 말보다 1%가 좀 더 줄어드는 모습이니까 한 두 번에서 네 번까지는 더 추가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미 연준에서의 목표는 뭐냐면 고용의 최대 활성화입니다. 최근에 뭐 소비 지표는 괜찮았어요. 근데 고용과 제조업 쪽이 조금 애매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문제였었던 고용 부분의 최대 활성화를 좀 목표로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목표는 2% 초반대라고 합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2.8%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한 2%까지 낮추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고, 그리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도 잘 고정을 해서 좀 시장의 경제의 안정화를 좀 가져오겠다는 그런 목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그룹은 뭐 하냐? 자, 펀더멘탈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 4월부터, 올해 4월부터 지금까지 포스코홀딩스의 뭐 재무, 차트적인 것들, 그리고 앞으로 향할 사업들, 그리고 IR 자료까지 다 뜯어드리면서 여러분한테 열변을 좀 토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뭐 추가로 새로 나오는 거 아니면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포스코홀딩스는 가치주이기 때문에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리튬 사업에 대해서 이 제품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승하고 얼마나 하락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중국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안정화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같이 보게 되면, 자, 중국 탄산 리튬 그래프인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브리핑 드렸을 때가 이 봉이에요. 9월 11일 이 리튬 선물 가격이었는데, 지금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잡혀 있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이 상향 돌파를 해주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CATL의 리튬 감축에 대한 이야기도 돌면서 리튬 가격의 반등을 조금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단기 바닥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런 위기를 기회 삼아서 리튬 광산에 추가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매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 감축을 안 하겠다고 장인하 회장도 지금 발언을 했고요. 다만 중국 화유 코발트와 맺은 JV 합작법인 같은 경우에는 투자 철회에 돌입을 했죠. 명분은 뭐 캐즘으로 인한 수요 둔화이긴 하지만 화요 코발트가 이 FEOC에 걸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투자 철회의 좀 큰 부분으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투자 감축은 하지 않지만 회사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배제를 하면서 지금 기업에서는 굉장히 잘 회사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 점을 포인트로 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사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뭡니까? 224일선 장기평선을 넘냐 못 넘냐를 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24일선 같은 경우에는 현물 시장에서 좀 많이 보는 지표고 121선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24도 봐야 되지만 120도 봐야 된다라는 거를 예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브리핑을 드렸었고, 오늘 121선을 잘 넘겨주면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1선 그리고 224일선 이 사이에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좀 잘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기 저항이 굉장히 큰 라인이 어디죠? 40만원 라운드 피겨죠. 여기도 어떻게 넘어주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분명 변동이 심할 거예요. 올랐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 121선을 다시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지에 대한 여부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내용도 가져오고 기술적으로 분석도 다 해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집중을 하셔야 될 때는 퇴근하시고 저녁 시간이 아니라 퇴근하기 전에 9시부터 3시 반 장 열리는 시간대 제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장 열리는 시간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전업으로 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누구보다 빠르게 이슈를 파악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구독자 이벤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효율적인 대응 방법이 뭘까를 좀 생각을 하다가 영상을 매번 제가 촬영해서 저녁에 올려드리잖아요. 근데 장중에 발생하는 이슈들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도 힘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전해드리기도 힘듭니다. 자, 근데 최근에 자본시장법 개정 때문에 카카오톡 무료톡방은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유료든 무료든 상호간 소통이 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포스코홀딩스만 이야기하는 텔레그램 단방향 방을 개설을 하든가, 아니면은 단방향 문자 발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여 인원에 따라서 뭐 많으면은 텔레그램, 뭐 적으면은 문자 발송 이렇게 좀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번호로 참여해 주시면은 모두 초대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추후에 저도 이제 뭐 지금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서비스 질이 좋아지고 품질이 상향이 되면 유료 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경험을 쌓는 경험치 목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무료 운영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료 운영 받아보시고 서비스 받아보시고 만족스러우시면은 이후에 유료 서비스도 이용해 주시면 돼요. 근데 1, 2개월 정도 해보고 얘 뭔가 잘 못하는 것 같다 하면은 그냥 1, 2개월 동안만 무료로 받고 그냥 다음에 유료 서비스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 한정으로 해드리는 이벤트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드릴 건지 예시를 몇 가지 좀 적어왔는데,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보실 수 있어요. 9월 13일 브리핑 해드리는 영상이 그 내용인데, 8시 반에는 뭐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뭐 정보 제공을 드려요.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상승했으니까, 그리고 중국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했다. 단기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추세 반전 여력은 좀 충분하니까 보유자들은 일단 관망 대응을 해라. 전일 포스코 퓨처엠 대규모 수주 공시가 떴었죠. 1.8조짜리. 이날 상승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8시 40분에 장 시작하기 전 동시효과 있죠. 금일 주도 섹터는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특히 SK 하이닉스랑 밸류체인 중심으로 상승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한 차례 발송을 드렸고요. 1시부터는 오후장에 포스코홀딩스 단기 하락이 있었는데, 이거는 왜 나타났냐?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보픽 가이드 업데이트가 진행됐습니다. 지금 못 봐요. 근데 수급이 로봇주, 뭐 이렌시스나 인탑스나 SPG 같은 로봇주로 몰리고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으로 이제 수급이 유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단기 하락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3시 20분 장마감할 때는 동시호가 변동성을 유의해라. 왜냐?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마감호가에서는 특히 대형주 위주로 갭상승 갭하락이 나오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보내드렸고, 그리고 그 외에 일부 비만 테마주 그리고 일부 개별 이슈 종목들로 수급이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월 5일 음봉 회복 이후에 추가 상승 기대가 된다. 하지만 단기 121선 위로 추세 전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장을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대에는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또 적어왔어요. 자, 9월 19일 오늘이죠. 오늘 브리핑 어떻게 드렸냐? 8시 40분에 전일 미국 FOMC 금리가 0.5% 인하로 시장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미국 시장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마감이 돼서 한국 시장도 등락폭이 굉장히 아래 위로 클 것이다 라고 보내드렸고, 9시에 장이 딱 열렸을 때 포스코홀딩스는 보합권을 출발했고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반도체 수급이 2차전지 아니면 금리 인하 수혜주인 바이오로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경에는 어떻게 보내드렸냐?
SK 하이닉스 반등에도 불구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안 빠졌어요. 그래서 안 빠지는 거 굉장히 인상적이고 전일 고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해서 홀딩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 마감할 때, 장 동시호가 때 마감 직전에 시가 회복을 확인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유자는 그대로 홀딩해도 좋다고 판단이 되고 단기 추세 변곡점인 121선에 걸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호가 끝나고 장 마감했을 때 오늘 금일 기관계의 강한 수급을 확인을 했고 4일 연속 개인 대량 매도를 기관 투자자가 받았습니다. 자, 같이 보시면 자, 포스코홀딩스 수급인데 개인이 지금 4일 동안 계속 던져요. 근데 이 기간 동안 계속 기관계가 받아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수급 굉장히 좋다. 개인 투자자가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와 반대 포지션을 가질수록 수익률 확률이 높다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뭐 기간 따라간다고 해서 전부 다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개인을 반대로 했을 때 기관과 외국인을 따라갔을 때 수익 날 확률이 단 1%가 더 높더라도 이쪽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 수급을 따라가면 못해도 51%는 승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은 개인 투자자의 수급에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같이 좀 브리핑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밑에 번호로 참여를 해주시면은 이런 시간마다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단방향 플랫폼을 하나 개설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서비스를 개시해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밑에 번호로 많이 신청 부탁드리시고요. 이번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도 구독만 눌러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까 구독 누르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장 열리고 또 이번 주도 마무리 됐는데 준비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